3교시 수업이 좀 시간이 좀 부족하다 싶으니까요.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지 비염 증세가 자꾸 나타나는데 이해해 주기 바라고. 이 시간에는 어금니자를 해야 되네요. 글씨를 예쁘게 써야 되는데 형편없이 썼네. 네. 441번째. 우리 책에는 그런 데 있죠. 우리 책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으로 써놨어요. 오해기로. 이거 저 글씨를 엄마 써도 하나, 둘, 셋, 넷으로 쓰여요. 사역이 맞아요. 그러니까 참 답답을 그러셔요. 이렇게 잘못된 거 우리가 앞 시간에도 그거 나왔을 때 신학입자부터 할 때도 육격으로 써야 될 걸 시력으로 보이게끔 만들어 놓거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화내기도 불편한 일을 갖다가 추가하신 게 아니에요. 왜 이런 걸 안 고치는지 모르겠어요. 한자 교육을 위반하신 분들, 한자를 하자고 주장하는 분들이 먼저 제대로 된 글자부터 만들어 놓고 하자고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이제 하려고 보다 보니까 잘 이렇게 하려고 쓰려고 보면서 교재를 보니까 잘못 써 있구만. 자, 어금니를 뜻하네요. 어금니를 뜻하는데 우리가 저 2의 일부 아니에요, 어금니가? 이 또는 짐승들은 이빨이라고 보고요. 사람이 이도 때로는 이빨이라고도 보죠. 해깃발, 마이크 타이슨. 이럴 때 이빨로 상대손들을 이로 상대손들을 물어 뜯었는데, 근데 이 또는 이빨을 갖다가 한자어로 치아라고 하죠. 치아할 때 쓰는 한자 아니에요? 요 치는 사실은 앞니를 말하는 거예요. 앞니. 앞니와 관련돼 있고 이거 어금니와 관련돼 있는데요. 이 어금니를 갖다가 달리 굳히라고 돼요. 이게 저작을 하는데요. 저작. 뭐 책 같은 거 봐서 내용을 확실히 알고 있는데도 써먹는 말인데 씹을 잡자예요. 저작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앞니는 뭔가를 베는 거나 베어무는 거나 뭐 이럴 때 쓰는 거고, 이 어금니가 이제 씹는데 저작을 하는데 역할을 하는데 저작을 할 때 있처럼 뭔가를 빻는 음식을 빻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물건가게 곡물 같은 걸 빻는 데 쓰는 게 절구잖아요. 그래서 절구구자를 써가지고 구치라고 돼요. 구치. 이제 일반적인 뜻, 그 치자가 일반적인 뜻으로 쓰이니까 그 일반적인 뜻의 글자를 갖다가 붙인 거겠죠. 사실은 있죠. 이 어금니자는 치아의 일부인데 치아가 어릴 때에 갖는 이하고 어린이됐을 때 이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유치하고 영구치로 나눠지잖아요. 그 영구치가 영구지 않아서 문제죠. 저 같은 경우에요. 유치, 이 치자를 쓰는데 유자는 무슨 자를 써야 돼요? 전유자. 그래요. 잘못하면 어릴 유자를 쓸 수 있어요. 어릴 때이라고 생각해야죠. 유치원을 때 쓰는 유자를 생각하는데 젖 먹을 때 나는 유자를 전유자를 써요. 그래서 영구치는 영구히 써야 될 잃어봐가지고 영구치라고 보고요. 근데 유치는 어려서 났다가 다 없어진단 말이에요. 유치가 몇 개예요? 20개죠? 그래서 영구치로 내면은 안 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제대로 나면은 32개가 나죠? 32개. 그 32개인데 전체가 32개가 위아래로 나누면은 위아래로 나누면 16개 씩이죠? 16개 씩. 16개이고 좌우로 나누면 8개 씩인데 이렇게 잇몸이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여기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이쪽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반대쪽으로 이게 위에 잇몸이나 아래 잇몸까지 합치면은 그래서 32개가 되는 거 다 합쳐서요. 이 가운데 교육 현장에서 아이
자한테 이 치자나 어금니자 할 때 이런 것도 간단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요것이 두 개가 앞니예요. 여기 1번니, 2번니, 이게 1번니. 치과에 가면 이 번호가 붙여져 있어 이게. 이거 네 개가 바로 앞니예요. 이게 앞니. 그러니까 아래까지 합치면 8개가 앞니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3번니가 바로 그렇지 송곳니예요. 송곳니. 그리고 나머지 5개가 어금니. 어금니인데 이 두 개, 그러니까 4, 5번이요. 4, 5번은 어금니를 갖다가 구치라고 한다고 했죠? 구치 가운데 소구치라고 해요. 소구치. 그 다음에 6, 7, 8번이 바로 대구치요. 대구치. 전체적으로 이제 어금니지만은. 그 가운데 8번은 안 나다가 사랑을 날 때 좀 되면 난다고 해서 8번이가 바로 사랑니예요. 사랑니. 자, 지금 어금니자에 대해서인데 그래서 요 5개의 어금니를 이렇게요. 5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잇몸에 이렇게요. 이게 4번, 5번 소구치, 그 다음에 6, 7, 8번 대구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글자를 설문의자에서 뭐라고 하냐면 상하 위와 아래가 서로 섞일 착자, 어긋날 착자. 그래서 어긋나다는 뜻으로 풀이는 사람도 있고 섞이다 그런 뜻으로 풀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섞인 쪽으로 풀이를 하고 싶은데 지형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위와 아래가 서로 섞여져 있는 형태를 본떴다 이거예요. 그게 그 위 아래가 뭐냐면 어금니겠죠. 어금니 위 아래가 서로 어긋난다는 뜻으로 풀린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섞이다는 뜻은 서로 섞여 위아래가 그냥 두 개가 같이 있다 그 얘기야 지금. 그 형태를 갖다 본뜻 있는데 이걸 놓고 요 설명제 여기를 쫓아가지고 네이버 한자 사전 이런 데 들어가서 보면은 이거 사람이가 아니고 짐승의 주댕이 이렇게 짐승 이렇게 해요. 짐승 이렇고 이게 송곳니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짐승 위 잇몸하고 아래 잇몸을 놓고 송곳니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해서 그 모양에서 나온 글자로 이걸 설명을 했다고요. 네이버 한자 사전 같은 데 보면은 이게 송곳니하고 관련이 없잖아. 어금니가 이게 송곳니가 이게 지금 송곳니 짐승들이 송곳니가 발달이니까 3번이잖아 지금 3번. 네. 아니 엉터리 그림을 그리고 그걸 근데 중국자로도 그래. 중국자로도 그 네이버의 한자 사전의 자료는 중국자를 그대로 갖다 본뜬 거나 마찬가지야. 네이버 한자 사전이 중국자를 갖다 중국이 틀리면 우리나라도 틀린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연구를 안 하고 중국자를 그대로 갖다 베낀 것이 지나지 않을 뿐이라니까요. 그리고 짐승이 아니고 우리가 시자가 사람의 입과 관련 사람의 입에서 나온 글자를 펴는데 저럼 이것도 사람의 이지 짐승의 이고 관련이 있고 그것도 송곳니하고도 관련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냐? 이 글자의 고문자는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이렇게 표현돼. 고문자 우리 책에 보세요. 갖고 오는 거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게 위아래가 서로 아니라 좌우가 서로 늘어져 있는 거 일부를 표현한 거야 지금. 보세요. 이게 요거 5개가 어금니라고 했죠? 네. 이 5개 크게 표현했는데 이 형태에서 이런 형태가 나타났다고 봐야 돼. 이런 형태. 요거 지금 요게 이렇게 된 형태가 요 핵이 요거 부위고 요것이 요거일 거이고 이걸 끊어서 펴는 거야 지금. 동그랗게 옛날에 글씨를 쓸 때 동그랗게 다 한꺼번에 못 펴니까 반대로 끊어서 펴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서로 어긋나게 약간 어긋나게 펴는 것 뿐이야. 요거 요렇게 펴놓고 그다음에 요거 요렇게 펴는 거야 지금 이렇게. 그 형태예요. 근데 고문자예요. 고문자에 보면은
저 한 점만 보지 마시고 여러 다른 자리 보면 여기 이렇게 점도 보여. 점. 이게 점도 이렇게 보여요. 점 여기 이 글자에 여기 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식된 부분이요. 우식된 부분. 우리가 저작을 할 때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잖아. 이 측면에서 보면 속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이렇게 여기 우식된 부분 이렇게 우식된 부분 우식이라는 게 진짜 충치가 원래는 치아 우식증이라고 그래. 전문용어로는 그대로 충치우자 이렇게 써. 우식 먹을 수 있어요. 충치가 걸려들어 먹었다 이거죠. 우식된 부분을 갖다가 점으로 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럼 이게 상하가 아니지. 그러지 않아요? 좌우로 이렇게 넣어서 그 가운데 그 일부를 갖다 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물론 제가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 견해가 100% 맞다고 장담하고 얘기는 저도 못 듣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아마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저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설명된 척 본 적이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저는 근데 이렇게 봐요. 분명히. 더더군다나 점이 들어간 걸 봤을 때. 그래서 뭐 우리 선생님들 그런 이와 같은 비슷한 견해를 자꾸 얘기를 하는데 제 견해를 안 쫓아도 상관없는데 저는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위아래가 될 수가 없어. 그리고 위아래가 서로 어긋나는 형태를 갖다 본때다 이렇게 여기에 척척해 가지고는 막 거기다가 그림을 그래서 맞추려고 그래 막 사람들이. 늘어서 있는 어금니가 사람을 치면 5개가 있는데 한쪽에요. 늘어서 있는 어금니의 그 일부 형태를 표현한 거예요 지금 일부 형태를. 자, 그 형태가 그런데 우시된 부분은 좀 빠지고요. 그 형태가 정형화돼서 오늘날의 글자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소전자형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 상황이죠. 이 상형성을 잃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어금야자에 대한 설명을 해봤고요. 이 어금야자가 치아할 때 쓰이는 글자고 상하할 때 쓰이는 글자예요. 상하, 아성은 왜 어금야자를 쓰는지 모르는 사람인데 상하를 꽂아서 만든 깃발을 갖다가 악이라고 그래. 악이. 상하로 장식된 깃발 참. 악이란 말을 갖다가 잘 안 쓰는데 상하로 장식된 깃발을 갖다가 악이라고 하는데 이게 상하로 깃발을 장식한 것은 뭐예요? 대장군기예요. 대장군기. 장군 아기가 꽂힌 성이 아성이에요. 아성. 그래서 부대에서 최고 높은 사람을 상징하는 깃발이 꽂힌 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최고 대장이 머무는 성이 없으니까 아성이 무너지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그 아랫사람들 다 전원을 잃게 되겠죠. 그런 상황. 뭐 이런 데 쓰인다 이거예요. 이런 데 쓰이고 요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 줘서 의미역하는 글자를 살펴보는데요. 의미역하는 글자인데 싸가자가 있어. 싸가자. 아는 한데 초도가 잘 붙어가지고요. 싸가자. 바라할 때 쓴 글자 싹이 나는 상황이에요. 바라. 맹하기 멀 때 쓴 글자예요. 그 다음에 아가 있는데 이게 이 가차된 뜻이에요. 가차된 뜻. 이게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우리가 닭개자도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은 철자를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기러기 한자도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물론 오늘날 요글자를 많이 쓰고 요글자를 많이 쓰고 있지만요. 세 출자하고 세 자가 서로 교환이 된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세 모양에서 나온 글자예요. 근데 이건 이건 복잡하게 쓴 것뿐이야 지금. 서로 교환이 돼. 그래서 이것도 교환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세우 관련이 돼야 돼요. 아가 이게 버그마자가 음역하면서 뜻이 세우 관련이 돼야 돼요. 그 색 가운데 이게 문제예요. 설문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요골자를 갖다가 풀이할 때 요골자를 풀이할 때에 요골자를 써서 풀이하는데 이게 떼까먹이 여자거든요. 떼까먹이로 풀이하는데 또 설문의자 쪽 단옥제에서는 또 그 글자를 까먹었는데 지금 어떻게 써야 되는지 까먹었는데 갈가먹이로 또 풀이를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책에 따라서 떼까먹이로 풀리는 사람도 있고 일자 보니까 떼까먹이라고도 하고 뭐 갈가먹이라고도 하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저도 맨날 헷갈리고 까치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공부를 해보기 위해서 여러 자료를 들춰봤는데 이게 명확하게 이 자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까치가 체계적으로 많은데 외국에 있는 까치인데 우리나라는 없고 우리나라에 있는 까치인데 외국에는 없고 뭐 이런 건데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서식하는 까치가 그냥 까마귀 있고 또 떼를 지어서 다닌다고 해서 떼까마귀예요. 그 울산에 가면은 뭐가 있죠? 무슨 숲 있잖아요. 대나무 숲. 그 대나무 숲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서식하는 거. 예, 울산에 뭐 하여튼간 그 대나무 숲이 있는데 거기에 겨울을 나기 위해서 떼까마귀들이 많이 오거든. 거기에 보면은 떼까마귀보다 덩치가 조그마한 까마귀인데 그 까마귀는 갈까마귀라고 한대요. 갈까마귀. 갈이라는 게 작다는 뜻과 관련이 있나 봐. 근데 어쨌든 간에 좀 더 분명히 해야 되는데 새출자에서 떼까마귀를 뜻하기도 하고 보니까요 일부에서는 갈가마귀라고도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근데 의외로 또 맥까마귀라고 표기된 데도 있어요. 맥까마귀라고 했는데 제가 맥까마귀라는 까마귀가 어떤 종류인지를 자료를 찾아봤는데 지식백과 이런 데도 들어가서 찾아봤는데 없어. 안 나와. 근데 맥까마귀라고 풀이는 내가 예고된단 말이에요. 그 맥까마귀라고 써있는 자료들이 예고된단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 떼까마귀 있죠. 떼까마귀 이걸 갖다가 미로 잘못 본 것 같아. 연구를 안 해보고 그냥 잘못 보고 옮긴 걸 또 그걸 또 다른 사람이 또 옮기고 하다 보니까 있지도 않은 맥까마귀라는 풀이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자료들이 있는 것 같은데 맥까마귀로 되어 있는데도 있다 이거 의외로. 그래서 맥까마귀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 떼까마귀 아닌 갈까마귀인데 일단은 이제 설문의자 개념조사에서요 떼까마귀로 뭐 본다고 해도 뭐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원래는 어쨌든 간에 새추자를 써가지고 이 쉐어의 일종의 떼까마귀 또는 갈까마귀를 갖다가 패는 글자인데 호들오면서 요 글자가 전용으로 쓰이고 쇠줄자가 이것은 우아하다는 뜻으로 빌어다 쓰인 글자라고 보여요. 근데 우아하다는 뜻으로 가차됐다고 보기도 하지만 저는 한때 이걸 인신의 뜻으로 보기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인신의 뜻으로 설명할 때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인신했다고 했냐면은 까마귀가 털빛이 검은 데 있죠. 그 검은 털빛이 햇빛에 이렇게 비칠 때 보면 검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단 있죠. 우단 벨벳 달리 말하면 벨벳 한자로는 우단이라고 하는데 그 벨벳의 그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연말이 되면 그 벨벳 같은 걸로 드레스 같은 거 해입고 우아하게 드레스 같은 거 해입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 가지고 우아하다는 뜻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생각해요. 근데 이게 연구가 좀 필요해. 그래서 요 글자는 우아하다는 뜻으로 쓰이고 요건 이제 새와 관련된 뜻으로 쓰인다는 사실이요. 원래 같은 글자이지만요. 그렇게 해서 구분을 짓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의아를 갖다가 있는데 저 말을 하는 상황 관련돼서 의아하다는 뜻이 이루어졌는데 의아라는 말의 앞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그 다음에 요 글자는 고울읍자가 달라붙었네요. 고울읍자가 변화된 우부방이 달라붙었네요. 그래서 이거 고울 이름을 뜻해야 돼. 고울 이름이고 아가 이 몸에 하나 추가되면서 야가 와서 야야야. 원래 본래 뜻은 고울 이름 약자야. 저 중국의
중국의 이제 산둥반도가 중국 그림을 이렇게 중국 땅덩이를 그러다 보면 이게 이쪽에 좀 튀어나온 데서 이게 태산이겠죠. 이게 산둥반도거든요. 요 밑에 보면 낭야라는 지역이 있어. 낭야. 그 낭야의 야자를 이걸 자를 써. 예. 낭자는 이렇게 이 원래 이렇게 고소록자를 붙이기도 하고 떼기도 하고 하는데요. 그 지역 관련돼 있는데 지명이로 쓰일 때는 낭야지만요. 요걸자예요. 간살 사자. 이게 옷을 잘못 입은 상황 관련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간사자가 음이 통하다 보니까 요걸자의 뜻을 대신하면서 이게 간사하다는 뜻으로 이 글자의 뜻을 갖다가 그러다가요 가차된 거죠. 간사자로 쓴다 이거예요. 자 그리고 요걸자에다 다시 저 손이 달라붙은 글자는 우리 책에 보면요, 이 손을 돌리는 상황 관련해서 놀릴 야자인데 야유를 한다 뭐 할 때 쓰는 야자가 이 글자를 쓴다는 거 알고요. 요 글자를 갖다가 이렇게 바꿔서도 이렇게 해서 쓰는데 이렇게 해서 쓴다고 되어 있는데 요것과 이것이 원래 같은 데서 나온 글자예요. 이게 기자가 아니고 어금야자의 와변된 형태야. 오늘날 요 글자가 서로 다른 글자지만 같지만은 여기서 와변돼서 나온 글자예요. 그러니까 어금야자가 소전의 형태가 이렇게 썼다고 했죠. 이렇게요. 소전의 형태가 이렇게 쓴다는데 요거 기자처럼 이렇게 와변이 되버렸어. 근데 같은 데서 나왔지만은 여기 이제 어조사로 빌어서 쓴 게 유야무야 뭐 이럴 때 쓰이는 글자예요. 같은 데서 나왔지만 오조사 약자가 이게 우리가 백모에서 나온 글자가 하나는 뱀 사자가 되지만 하나는 어조사 약자가 되는 것처럼 이것도 그래서 서로 달라지고 이것은 또 고울 관련돼야 되지만은 또 요 글자예요. 간사사자하고 서로 통용이 되면서 오늘날은 간사한다는 뜻으로 더 많이 쓰게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어조사 약자는 다시 사람이 달라붙으면은 여글자가 사람 관련돼야 되지만 가야 있죠. 가야 옛날 고대 국가 같은데 가야 할 때 쓰는 야자가 이 글자를 쓰고요. 땅 이름 가야가 지명 관련돼 있기 때문에 땅 이름 야자예요. 그 다음에 나무와 관련되면은 나무 목자가 들어가면 야자나무 야자가 되고요. 뭐 이런 데에서 음의 역할하는 글자가 어조사 야자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어금야자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해야 될 글자는 덧불아자예요. 덧불아자인데 덧불아자를 갖다가 이렇게도 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이 글자와 이 글자가 서로 다른 글자예요. 덧불아자를 써서 이루어진 글자 가운데 명쾌하게 덧불아자가 달라붙은 글자 덧불복자 있는 글자거든요. 보랄복자 또는 다시구라고 다시 복 또는 부로 있는 글자 아니에요? 이 글자도 근데 덧불아자가 달라붙어도 덮는다는데 이 뒤집을 복자 덧불복자 뒤집을 복자예요. 이렇게 뒤집어서 덮는다 이거. 뒤집어서 덮는다 이게. 우리가 음식 만드는 소뚜껑 같은 경우도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뒤집어 놨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덮잖아요. 이렇게요. 요게 뒤집다는 뜻은 복이고 덮는다는 뜻은 부이기 때문에 나쁜 짓을 하는데 얼굴 덮고 가리고 덮어서 가리고 나쁜 짓을 할 때 남면자를 이렇게 쓰면 이게 부면이 돼야 돼요. 낯을 덮는다 해서 낯을 뒤집을 수는 없잖아. 부면이라고 하는데 이 글자가 복으로 쓰는 경우가 많잖아. 부보다는. 이 글자가 복으로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것도 복으로 읽어가지고 복명복명 하고 있는 거야. 원래 부계공사해야 될 걸 복계공사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 부계공사도 뭐예요? 청계천 부계공사 옛날에 냄새나고 막 그러니까 덮었잖아 위를.
덤단 뜻이 불자를 써서 부계공사라고 해야 되거든. 근데 복으로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복으로 바꿔서 복계공사한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에서는 요글자를 갖다가 확실하게 덧불할 자를 써야 하는데 요글자를 이렇게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 이렇게. 요거 다른 글자 요글자로 써야 될 글자는 필요할 글자 중요한 글자 이런 글자들이야. 이 글자는 사람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쓸 때 여자의 머리 부분이 이렇게 있고 두 손으로 머리를 갖다가 장시고 있는 형태를 갖다가 펴는 글자거든 이게. 요것과 서로 달라. 또 밤율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밤율자 같은 경우 밤송이하고 관련돼 가지고 밤율자에서도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여기 그게 거기에 쓰이는 글자야. 열매 달릴 조자를 갖다가 달리 펴는 글자인데 지금. 이때는 밤나무 율자나 또는 중요한 글자에는 바로 이 형태를 써야 돼. 덧불할 자를 갖다가 써야 될 이 글자에 이렇게 쓰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써야 될 글자하고 이렇게 써야 될 글자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덧불할 자는 반드시 이렇게 써줘야 된다. 이거 사실 알고 요 글자는 어려운 건 없어요. 요 글자는 옛날 글자도 오늘날 쓰이는 글자가 거의 비슷해. 어떤 뚜껑 갖다가 펴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뚜껑 같은 거. 그리고 요 글자가 이제 음의 역할하는 글자로서요. 음의 역할하는 글자에서 기억을 해야 될 글자가 있는데 요 글자가 조개패자가 합쳐진대요. 아가 가가 되면서 조개패자에 의해서 뜻이 이루어지는데 조개가 재물과 관련됐잖아요. 재물을 주고받고 오면서 이제 장사를 한다고 해서 이 앉아서 하는 장사를 하는 건 행상이 아니고 장사를 뜻하는데 장사를 뜻하는 글자는 오히려 의미 밖에서 오늘날 고로 쓰이고 그냥 가는 이제 사람의 성으로 쓰일 때만 이제 이제 아가 가가 되기도 하고 고가 되기도 하는데 조개패자에 의해서 재물을 주고받으면서 하는 장사가 될 때는 고로 쓰이고 사람이 성으로 쓰일 때는 이제 근데 우리 저 태고라는 말이 가도라는 승려 관련됐지 나중에 환수겠지만요. 가도 이런 사람들 태고를 설명을 하면 가도라는 사람 알아야 될 거 아니요? 이 가짜를 가짜가 사람의 성으로도 쓰여요. 이게 임진왜란이구나. 임진왜란 때 자꾸 옛날에 자료를 읽다 보니까 자꾸 헷갈려가지고 임진왜란 때 명나라 군사들이 우리나라 원조로 왔잖아요. 그때 돌아가지 않고 남은 이 장수 가운데 이 가시성을 쓴 사람이 울산에서 살았어. 그래서 가시들이 울산에 많아. 울산을 중심으로 해서 왔거든요. 그 동네에서 가시들이 많은데 그 동네에서 말로 가가 하는 말이 있어. 가가 이런 말이죠. 이거 뭐 높낮이에 따라서 또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때 가가 바로 이거 아니에요 지금. 가가 김과 이갈 뜻은 가도 이건요. 이건 의문을 나타내는 가고요. 이거 그 사람 이름을 말하는 거죠. 가가. 그때의 가시예요. 이게 가시. 우리나라에서도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가시. 저 야구 선수 가운데 간해영, 뭐 가두경, 투수 이런 사람들이 뭐 이제 그 야구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은 이 가짜를 쓰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명나라 군사 가운데 이석을 쓴 사람들이 저 3대가 같이 출전을 했는데 할아버지가 아버지는 죽고 아들만 남았는데 그 아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머물러 가지고 우리나라 정착하면서 이제 중국에는 가시대가 자 그런데 그렇게 쓰이는 요 가짜가요 또는 고짜가요. 다시 사람이다라면 사람이 정해놓은 일정한 물건의 값을 세요. 자꾸 이렇게 비형정세 가지고 간지럽네요. 값 같아요, 값 같아요. 사람에 의해서 정당하게 정해진 값이다 이거죠. 가격, 가치 뭘 때 물가를 때 쓰는 가짜예요. 자, 그 덧글자도 이 두 글자를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글자는 바로 뼈 앙상을 할 자네요. 요 글자는
쓰기도 하고요. 또는 이렇게도 쓴다는 거. 두 형태로 쓰인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책에는 지금 하나만 나왔지만은 아니 두 개 나와 있는데 그죠? 뜻이 뼈하고 관련돼가지고 뼈 앙상할 알이라는 글자예요. 뭐 달리 표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요. 뼈 앙상하다, 덥다, 어금니 이렇게 쓰는 것은 이 부수 명칭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봤다니까 부수책 쓰기 전에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저 유명한 출판사 책임감이 있는 분들이 이거 감수를 했던 뭐 유명한 동아 출판사, 금성 출판사 이런 데서 나온 사전에 한자 사전에 부수명칭 다 빼보고 그 당시에 국정교과서가 있었어. 국정 5종 교과서 그걸 다 거기에 부수명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0개의 자료를 넣고 그걸 조사해서 그 기준을 정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금 정해진 명칭이에요. 그래서 왜 너 뼈앙상하다는 뜻으로 풀이거냐? 그러면은 근거를 가지고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걸 연구한 다음에 부수명칭고를 연구해서 논문으로 쓰고 그러고 나서 그거 입각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뼈 관련된 사람의 몸의 뼈가 몇 개라고 했어요? 206개라고 했죠? 근데 어린이 됐을 때 뼈인데 그 가운데 가장 단단하다운 부위가 두개골이요. 두개골.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개골이 있고 또 두개골에 뼈가 많죠. 근데 그 못지않게 단단한 부위가 온몸을 지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정강이뼈, 경골이요. 경골. 이 경골 같은데 경골에 무릎에서 또 발목까지 이어지는 이 뼈들이 있단 말이에요. 경골. 그래서 사람이 죽어서 백골이 침투된다고 하는데 문에서 흙으로 들어가는데 흙으로 들어갈 때 처음까지 마지막에 두개골을 앉으면 경골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 경골이 이제 땅속 오래 있으면 어떻게 금이 이렇게 사방으로 금이 갈 거 아니에요? 바로 그 형태를 갖다가 표현했다고 생각해야 돼. 그 형태. 이 뼈 조각이 이렇게 있으면은 뼈 조각이 있으면 그게 이렇게 금이 간 형태 이렇게. 이 형태에서 하나의 글자가 요 살리고 요 살려서 이렇게 살리고 그것이 정리된 게 이거 그냥 하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상태라고 생각해요. 이 뼈가 있으면은 뼈의 사방을 이렇게 금이 다양한 형태지만 하나의 글자로 정형화되려면은 요 글자나 요 글자에 맞춰서 뼈의 금을 갖다가 표현했다면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어요. 이런 형태가 될 수 있는데 거기서 이런 형태가 나타나는데 따지면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런 형태. 이 두 가지. 근데 주로 이제 위의 형태를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위의 형태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죽은 거 관련되는 걸 있잖아요. 그래서 죽을 사자뿐만 아니라 죽을 사자뿐만 아니라 죽을 자 운명의 땅 할 때 죽을 자 또는 운명의 땅 할 때 쓰는 운명의 땅을 운명을 달겠다는 표현하면 안 돼요. 달겠다라고 표현할 때는 유명을 달겠다고 할 때는 유명을 달겠다는 이때는 표현이 가능해. 유는 저승의 세계고 이건 이승의 세계야. 이승과 저승의 세계를 달리는 상황과 관련돼서 유명을 달겠다는 유자는 달겠다고 표현이 가능하지만 운명을 달겠다면은 목숨이 죽었다는데 달겠다고 표현해 보면 살았다 그 얘기가 돼버려. 그러잖아요? 이게 죽었다는 얘기인데 명이 끊어져 죽은 건데 달리해 버리면 반대로 살아나는 거 아니야 지금. 이게 한자를 모르니까 그런 엉터리 말을 쓰는 거예요. 운명을 달리했다 이렇게 무심코 쓰는 사람들이 많아. 유명을 이것도 죽음 관련되고 이것도 죽음 관련돼 있으니까 이게 유명을 달리했다에 달리를 이거다 붙여서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앉아 있는 사실. 운명하셨다 그렇죠. 그렇게 써야지. 운명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요. 죽으는 자 또는 뭐예요? 죽을 몰자. 전몰용사 뭐 할 때 쓴 거 있잖아요. 전몰용사. 전쟁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 또는 죽는데 따라 죽을 순자. 순국선열 뭐 할 때 쓴 거 있잖아요. 순장풍성 할 때 쓴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죽은 관련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쓰이는 글자인데
이렇게 쓰이는 글자로서 쓰임이 많지는 않은데 알아둬야 될 글자를 찾아본다고 치면은 요 글자가 달라붙어 쓰이는 글자 가운데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렇게. 코고빌 잔자인가? 예? 코고빌 잔자인가? 코비 그 글자를 써먹어요? 이 글자 써먹어. 좋찬 많찬 때. 제가 계속 얘기하죠. 네. 가르쳐서 도움이 되는 글자. 예. 그냥 내가 알기 위해서는 뭐가 안 쓴 글자도 다 관심 있으면 알아둬야겠지만은 이건 조찬 오찬을 때 쓰인 글자예요. 학습 부담 그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요즘 한자 자체가 학습 부담이 되는 문자인데 그거 다 안 쓰는 글자까지 설명을 하고 치면 얼마나 더 학습 부담이 되겠어. 될 수 있으면 학습 부담을 지어주지는 말아야 될까요? 대신에 쓰여진 글자로서 알아둬야 될 글자는 자세히 설명해야겠죠.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은 그 글자를 별도의 어떤 상황에서 써먹고 싶은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제 우리 선생님이 이제 현장에서 교육할 때는 우리 선생님 방침에 따라서 써먹을 수는 있겠지. 아니 김 교수님이 저 우리 교수님한테 배웠습니다. 그거. 네. 산자를 설명하려면 그것부터 설명해야 되니까. 네, 알았습니다. 요 글자가 요 글자에서도 이렇게 써 이렇게 요 글자 이렇게 요 글자는 알아둬야 돼. 안 쓰이는데 요 글자는 알아둬야 돼. 왜 그러냐면 요 글자가 다시 돌았잖아. 그래서 이건 써있는 글자야. 이 글자를 설명을 하고 치면은 이 글자 설명을 하고 치면 휴양찬란할 때 쓰는요. 휴양찬란할 때 이 글자 써먹거든요. 찬란하다는 말 써먹잖아요. 그럼 거기에 음역할자 이 글자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이 글자를 안 써도 알아둬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이 글자는 또 조찬 오찬할 때 만찬할 때 쓰는 글자잖아. 요 글자가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쓰이는 글자하고 밥자가 달라붙고 요 글자가 어디다가 쌀밑자가 달라붙잖아요. 요 글자 요거 뭐야? 오른손에 손이죠? 요거 뼈죠? 옛날에 저 도구가 발달되지 않는 옛날에는 골각기라고 해가지고 뼈나 뿔이 도구로도 만들어졌어. 뼈가 우리가 닭뼈 같은 거 먹다 보면은 닭뼈 이렇게 씹다가 이렇게 잘라진 단면이 어떻게 뼈 쪼그죠? 네. 이거 뭐야? 뼈 쪼근 거 송곳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송곳 도구로서 뼈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옛날 옷감이라는 게 자연의 식물 빼놓고 동물성 옷감이 뭐야? 짐승 가죽이잖아. 가죽 이으려면 섬유질로 이으려면 뚫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걸 사용할 거 아니에요? 이게 손으로 뼈를 가지고 뚫는다고 해서 뚫을잔이라는 걸 때 뚫을잔. 그 뚫을 잔자가 여기서 다시 물을 때 찬으로 바뀌어. 그래서 밥을 먹는다고 먹을 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먹으면 조찬이 되고 낮에 먹으면 오찬이 되고 저녁에 들면 밀레 만정처럼 늦을 만자에서 늦은 시간에 먹는다고 해서 만찬 그렇게 되는 거죠. 찰만자가 아니라고 써요. 그리고 요글자는 마찬가지로 뚫을 잔자가 찬이 되는데 쌀밑자가 되는데 쌀을 깨끗이 도지어놓은 곳이 어디예요? 정미소죠. 정미가 쓰는 쌀을 말하는 거예요. 쓰는 쌀. 순우리말로는 쓰는 쌀. 쓰는 쌀인데 쓸타란 말 잘 안 쓰지 않았나요? 그 쓰는 쌀이 다 한자로는 정미야. 정미소의 정미. 정미찬자. 정미찬 또는 쓰는 쌀 찬이라고 해야 될 글자예요. 근데 이 글자가 안 쓰이지만 이 글자가 다시 여기서 음역할을 해. 차는 차인데 불빛이 빛난다고 해서 빛날 차 써. 휴양찬란하다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이런 글자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글자도 알아둬야 되는 상황이지. 이 글자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글자도 설명하기 위해서 뼈 앙상할 때 이 글자도 알아둬야겠지만 뼈가 앙상하게 남아서 살이 다 발라 없어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형태를 갖다 표현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글자가 음의 역할하는 글자가 있네요. 글자가 이거 음의 역할하는데 칼이 선칼도가 달라붙어가지고요. 알, 날, 열까지 오면서요. 이 칼로 잘라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를 잡으면 소를 갖다가 몇 개 부위로 나눈다고요? 프랑스 사람들이 있죠. 음식 문화가 발달됐다고 하는 나라가 프랑스이잖아요. 프랑스. 네. 프랑스에서 소 한 마리 잡으면 한 40개 부위 정도로 나눈대요. 그것도 자리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 수라는 것이 막 왔다 갔다 해. 우리나라는 있죠. 120개도 최대 120개 부위로도 나는데 소 한 마리. 그러니까 속담에 소는 한 푼 빼고는 버릴 것이 없다고 하잖아요. 모든 걸 다 쓰잖아. 털도 털 밑에 들어있는 수레도까지도 써먹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음식 문화가
서양 못지않다 이게 프랑스 못지않다 이게 그렇게 다양하게 구분해서 먹고 있으니까 이 쭉 늘어놔. 잡아가 쭉 늘어놔. 부위별로 늘어놓은 게 뭐냐면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버리는 거 쭉 늘어. 이 벌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게요. 벌리는 것은 이게 기본적은 벌이다고 이것은 벌리다잖아요. 이 버리다와 벌리다를 구분 못해. 그러니까 한자로만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걸 설명할 때 버리다와 벌리다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이 한자 선생이라면은 왜 벌리려고 쓴 사람들이 많으니까 너희들은 그렇게 쓰지 말라 이거죠. 벌리다는 뭐냐 어떤 물체를 잘라가지고 가운데를 펼치는 상황이 벌리는 거야. 책을 벌리다. 공부자 책을 벌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버리다는 뭐예요? 쭉 물건을 늘어놓는 거예요. 장난감 버리지 마 이렇게 늘어놓지 마 뭐 이럴 때 버려놓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벌려놓지 마 하지 않고. 그러니까 잔치 같은 거를 보려면 음식을 쭉 깔아놓고 여러 사람들이 쭉 늘어서 있잖아요. 그래서 잔치는 버리는 거예요. 벌리는 것이 아니고 촛불잔치를 벌려보자 하면 안 돼. 버려보자 해야 돼. 근데 벌려보자 그런단 말 생각 없이. 그러니까 천자문에서도 참 답답해. 시중에 나가서 나오면 천자문 책 들여다보면은 진수열장 쓰나 별진, 잘수, 벌릴열, 대풀장 이렇게 써놓은 책들이 아직도 많아. 천자문에. 이게 잘수라고 할 수가 없어. 별술자예요, 별술자. 그리고 달리 얘기하면 하늘에 있는 모든 별을 갖다 성수라고 성수수라고도 해야겠죠. 그래서 별진, 별수, 벌릴열이 아니고 별들이 가만히 쭉 늘어져 있잖아. 벌릴열이라고 해야지. 벌릴열. 근데 벌릴열 이렇게 써놔. 가르치지 않는데 그렇게 가르친 사람이 많아.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이 글자 설명한 사람들 보세요. 벌릴열 써놓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 환장을 노릇이야. 그래서 뭐가 이게 그냥 도제 수업만 받아가지고 왜 혼자 선생님이 가르치면 좀 틀린 것도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가르쳐. 글자만 먼저 배웠다 보면 이 특별할 것도 없는 교육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래놓고 그 교육이 무슨 특별한 비법인장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다 한자적으로 버리고 있는 사람들이야. 퇴출이 돼야 돼 그 사람들. 우리 선생님들이 교육해야죠 이제. 자, 벌리려 하지 말고 벌리려 하셔야 되고요. 칼로 잘라가 쭉 늘어놓은 상황이요. 그래서 나이 어릴 때 쓰이는 글자죠. 이 글자가 다시 음역하려는 글자들이 나오는데 연화발에다 같은데 연화발은 불화자가 바뀐 글자 아니요? 불이 쇠찬 상황이죠. 그래서 쇠찰 열자예요. 열인데 불이 쇠책이 타오르는 상황이요. 열렬한 사랑을 한다 뭐 할 때 쓰이는 글자가 바로 글자고요. 그 다음에 찌들 열자인데 옷이 찢어진 상황과 관련됐어요. 그래서 오늘자를 붙여야겠죠. 뭐 파열 할 때 쓰인 글자, 균열 뭐 할 때 쓰인 글자. 요 글자와 관련돼서 이게 본음은 열인데 고구마 돼가지고 이응열로 쓰일 경우가 있어요. 이응열로 쓰일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이 글자 앞에 나오는 이런 글자들 앞에 나오는 글자가 모음으로 끝나거나 모음이나 마지막이 종성이 니은으로 끝나는 상황. 종성이 마지막 음이 니은으로 끝나면은 리을열이 이응열로 바뀐다는 사실 알아두셔야 돼. 이거 시험에 나와. 이런 글자들을 앞에 나오는 글자의 음이 모음으로 끝나거나 마지막 종성이 니은일 때는 이음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 모음과 종성이 니은이요. 그러니까 우리 책에 보면 나열과 관련된 어휘가 오열이 있는데 오에 이거 모음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것이 열로 바뀌는 거야. 도열도 어떻게 돼? 도도 모음으로 끝나니까 열이 되는 거예요. 보는 리을 열자를 안 쓰고 이응 열자로 쓰고 있잖아 지금. 그렇죠? 나열도 어떻게 돼요? 모음으로 끝나니까 이응 열자로 바뀌고 행열은 항열자는 뭐예요?
항이 이응자로 끝난 니은도 아니고 모음도 아니잖아요. 지금 이응으로 끝나고 있잖아요. 그럼 번호 그대로 써야지. 그래서 니을자가 되는 거예요. 그 밑에 음도 마찬가지요. 장인데 마지막 이응이니까 번호 그대로 가야 돼. 그 다음에 열렬도 니을자로 끝나니까 번호 그대로 가야 돼. 근데 치열은 어떻게 돼? 치열은 모음으로 끝나니까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음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균열도 마찬가지예요. 균열. 니은으로 끝났잖아. 그러니까 이 바뀌어야 돼. 이 니은은 종성이니까 니을자가 아니고 이응열로 바뀌어서 균열이 되는 거예요. 균열. 자, 그런 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험에 예문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 그 이름으로 쓸 때는 그게 적용이 안 근데 되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고구마 돼가지고 원래는 바뀌었어야 돼. 그대로 했어야 돼. 그런데 저 헌법에다가 이름자 쓰신 분들이 특히 버들자 이런 것자들 앞에 나온 경우도 두음법칙이 적용돼가지고 음일 때는 본음 그대로 갖다 써도 된다고 저 헌법에서 한번 그 판례가 한 번 있어요. 그래서 음만큼 사람의 성만큼은 본음 그대로 간다고 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본음 그대로 가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유하고 성씨가 있잖아.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날 바꾼 사람들은 본음을 간 사람은 유로 쓰고 안 바꾼 사람은 그냥 이응유로 쓰고 그거예요. 판례가 있어요. 헌법에서 재판에서 나왔어요. 이름일 때 이름으로 쓸 때는 본음으로 가도 상관없다. 이게 또 윤석열도 지금 이응으로 쓰잖아요. 그래서요. 원래는 리을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요. 저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쓸 때는 본인이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찌질열자 밑에 법식열자예요. 법식열 니열자가 탈락되면서 이음이 하나 추가돼가지고 열에서 니을자가 탈락되면서 이음이 하나 추가되고 네까지 왔어요. 사람을 갖다 쭉 늘어 세운 상황과 관련해서 일정한 법식에 따라 쭉 늘어놓는 상황이죠. 그래서 법식열자가 있고 예를 들면 뭐 헐때싱열자예요. 용례 뭐 헐때싱열자. 자, 이렇게 해서 좀 마지막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좀 말이 빨라졌는데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런데 여기까지 해야겠네요. 필요약자를 하고 싶었는데 필요약자 양양자가 염양자 염소 관련돼 있어 원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음 시간에 넘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 또 수업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리고 덧붙이려고 했던 말이 있었는데 오늘 올해 마지막